제가 오늘 매주 일요일 날은 9시 반에 그 중국 사업자 미팅이 있어갖고요. 제가 한 20분 좀 넘으면은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홍기 사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요. 왜 예전에는 제품도 많지 않은데 SP가 3개월, 플래티넘 6개월, 그러니까 1년, 다이아몬드 3년. 근데 지금은 제품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사업 환경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뭐 웨이클릭 뭐니, 뭐 장바구니, 뭐 배달도 잘 되고, 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미팅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또 사람이 아무리 강의를 못해도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토요일 날은 감이 못 들어가고, 일요일 정도 들어가면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오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동철이 강의가 잘나서 잘하니까 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오실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자영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이 직장인들 생활 패턴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뭐, 그럴 수는 있죠. 사회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가족도 중요하고 다 소중한,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차이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결과는 아메이 자영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어? 이런 갈등을 가지 말라는 거죠. 이 갈등의 폭이 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아메이 좋긴 좋지만 좀 힘들어. 심지어는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딱 원하신다 그러면요. 자영사업가 마인드 딱 들어와갖고, 거기에다 올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몸은 이쪽에가 있는데 바라는 건 이거다. 그땐 당연히 뭐 이거, 잘 아시다시피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시나 조구나 어떤 이 사업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유전자가 없는 분들은요, 아메이 자체를 또 선택을 안 하게 되고, 더군다나 여기 일요일 같은데 줌 미팅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고 깨워주는 그거가 진짜 행복이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남들과 좀 놀아도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그 노는 그 시간이 진짜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매일같이 가서 골프장 가서 살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놀아도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건강에도 안 좋아지면서 좀 그 정신적으로 오히려 여유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은요, 유전자가 그런 사람들은 놀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나는 사업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내 주위에 우리 그 사업하시는 파트너분들도 분명히 사업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제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는 사업의 결과를 만들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 좋은 책도 읽고 어디 여행도 갔다 오고 요새 뭐 힐링하면서 하고 그럼 그때는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순간적으로는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은 그렇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지난 한 달은 진짜 빡세게 일했어. 그냥 근데 뭐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러면요 그 성취감하고 그 뿌듯함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는 물론 평생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생 하는 거가 더 좋지만은 평생 누리시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음, 일할 때는 바짝 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리시라고. 아니 다이아몬드 이상 가갖고 그냥 아메이 하나, 그냥 SP 뭐 이렇게 퍼센트에서 오래 하나 뭐 어느 게 좋으세요? 다이아몬드 빨리 가서 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가 부분 말씀드린다면요. 음,
저는 뭐, 자꾸 제 입으로 제 자랑하긴 좀 그런데, 아마 주위에서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1년에, 한 해에 6명을 후원해서 그 여섯 줄기를 다 독립시켰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 자, 그리고 플래티늄이 여행을 가는데 8개 그룹이 독립돼 있었다? 플래티늄이. 그런 경우도 못 보셨죠, 그쵸? 다이아몬드 가는데 8그룹으로 갔다? 6개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그렇고. 저는 사실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뭐가 잘나서 그랬을까? 생각할 때는 잘난 게,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저는 그 91년도 한국에 오픈할 때 가입하고서 그냥 제대로 모를 때 어떻게 두 그룹이 커져갖고 두 그룹이 저보다도 핀이 높고 그룹이 커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한 4년 지나서 이렇게 그 아메이를 갖다가 이제 띄우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어. 초창기에는 뭐 시스템이란 말도 없었고 뭐 사업 설계 형태도 없었고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각자 자기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 출신은 영업으로 하고 피라미드 출신은 피라미드로 하고 각자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95년도에 뛰다 보니까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뭐냐면 그 안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거만 보고 연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려면 6개 그룹이 1,000만 PV를 갖다 올려 여섯 번 해야 된다. 최소한 66에 36, 36Q를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 그러면 여섯 개 그룹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여섯 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명을 일단 찾게 되고, 그리고 그 6명이 한 명씩 1,000만 원씩은 못하니까는 거기서 사람이 늘어나야지 이 1,000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사람으로 1,000만 원 하든가, 10사람으로 그, 저기, 100만 원씩 하든가, 아니면 100사람이서 10만 원씩을 하든가, 그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한 100명 정도 해갖고 10만 원 정도는 쓸 수가 있을 정도, 내가 정성을 보면 그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한 줄 그룹에, 그 회원 수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럼 여섯 그룹은 600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어. 그 600명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첫 목표는 뭐냐면요. 100명의 고객을 만들어서 한 줄기에 100명씩을 이렇게 모아놓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었거든요.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600명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파생시킬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게 되고, 파생시키려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쫓아가게 되죠, 이렇게. 예.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애걸복걸도 하고, 별거 다 하죠, 이렇게. 어쨌든 정성을 보였죠, 그렇게. 그렇게 1년 뜨다니까는요, 그 6개 그룹이 다 독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주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따위 식으로 아메이 하면은 다이아몬드 가지도 못하고, 너 다이아몬드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설사 간다 하더라도 절대 쟤는 유지 못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저도 그 얘기 뒤로 들어오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말 일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부르면서 고민하는 게 그래도 같은 고민하더라도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고생할 때 고생하더라도 다이아몬드 가서 고생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옳았어요. 왜 옳았냐면은 제가 만든 그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뀌더라고,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안 변했는데 나중엔 변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저의 정성도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니까 돈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제가 볼 땐 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들어가게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제 얘기에 조금 고분고분해지고 저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6명 중에서요, 제가 제일 먼저 후원하신 분은 미팅에 SP 대사 나왔습니다. 첫 미팅이 SP예요. SP 대사 미팅에 나온 거예요. 저도 진짜 불어내고 싶지, 미팅에.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SP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는 나오더라고. 왜 그분들 잘 모르니까요. 안 나가면 그 돈 안 줄까봐 나오는 거에 겁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좋거든요. 그 사업 진행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구고 가는 거 아닌가. 아마 제 입으로 아마 탱커와 탱커하고 강조한 적을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탱커가 중요합니다. 어, 책 읽고 테이프 듣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한데 현재 내 입장에서는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다 먼저 정해야 됩니다. 현재 나는 현재는 이렇게 사업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키우는 쪽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기 개발 순서를 좀 나중에 빼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에 우선권을 두신 분들 물론 있죠. 그분들은 그 순서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가 템코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템코어의 우선순위를 각자 다르게 선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10가지를 다 똑같은 비율로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10등분 딱 해갖고 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P가 하는데 지금 3년, 5년, 10년 걸립니다. 그대로 가면은. 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어디다 쓰느냐예요.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저는 사업의 어떤 생산성에만 거의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95년도 한 해에 그때 막 열심히 하고 만들어 놓은 그 틀이 현재 틀이에요, 그게. 거기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다가는 뭐 96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벌써 오래 지났죠? 그랬으니까 1년에 한 그룹만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수십 개 그룹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이론이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때 바짝 해놓고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좀 그 지키는 쪽으로 해줘야지 1년에 한 번씩 따박따박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6년이면 다이아몬드 된다? 이거는 이론이지요. 그건 사실 그거 맞히기가 더 힘들어요. 예. 예, 우리가 이 추진력이라는 것은요, 딱 탄력을 받았을 때 그냥 더 가버려야지, 예, 탄력을 갖다 조절하면서 간다? 이거는 사실 더 힘든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좀 아메이 사업을 갖다가 좀 속도를 내고 싶은 분들은요, 속도는 분명한 것은요, 단순한 데서 나옵니다. 단순한 데서. 제가 95년도에 6개 그룹을 독립시켰던 거는 뭐냐면요,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갖고 단순했을 뿐이에요. 단순한 게 좋아서 단순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단순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알아도 어때요? 단순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제 퍼스널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1분 스피치 원고죠. 1분 스피치 원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아메 얘기 전에 뭐 했고, 1분 스피치 그 형태 있잖아요. 1분짜리 사업 설명을 만들려고 그래. 1분짜리. 1분짜리 사대고 퍼디고. 스폰서 어떻게 1분짜리 사업 설명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요? 나와요. 1분 안에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유통 구조, 수익 구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1분 안에. 어떻게 줄이냐가 문제지.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딱 하면 요약이 됩니다. 그게. 그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1분짜리를. 그거 형태를 딱 만들어내면요. 1분짜리 사업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1시간 반짜리 사업 설명에 대해서 도가 터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1분짜리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는 카탈로그로 활용하면서 1분짜리 사업 설명을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넘기는 시간까지 한 3, 4분,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요. 완벽한 사업 설명이 됩니다. 네. 1분짜리가 하나 있으면요. 이걸 얼마든지 맞춰요. 3분이냐, 5분이냐, 30분이냐,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분짜리 갖다 3분으로 하라 그러면 그때는 뭐 정신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그 미팅 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한 분이 사업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딱 7분을 했습니다. 7분. 7분 사업 설명 딱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으신 분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저분이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몇 분 정도라고 느끼셨습니까? 내가 다 질문했거든요. 그 사람은 저는 시간이 되니까 정확하죠. 딱 7분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다 15분, 20분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특히 처음 온 사람일수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수록 더 길게 얘기하더라고,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예. 왜? 상대방은 듣고 싶은 얘기를 갖다 듣는 거는요, 내가 1시간을 해도 30분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밌는 연속극 볼 때, 왜 저게 벌써 끝나지?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거든요. 근데 싫은 건 어때요? 아무리 시간 봐도, 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짜리 사업 설명 갖고서 친구한테 찾아갖고, 그, 아메이가 뭔지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한 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이런 이 고통은 거의 뭐 13시간 이상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다음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지. 그죠? 핑계 대고 안 만날라 그러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주위 사람들 갖다가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살았나. 이렇게 좀 반성을 좀 해봤거든요. 그 짧게 짧게 하니까는요, 그분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돈 꺼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증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강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좋아해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메이를 나쁘게 푸는 것 뿐이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쉬운 아메이를 어렵게 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 급성장 시기에는요, 분명한 것은 급성장 시기에는요, 하여튼 단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속도가 나요. 속도가. 사업 설명을 짧게 하다 보면요, 자주 하게 되죠, 이렇게. 자주 하다,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자주 하다 보면요, 이게 어때요? 열정이 생겨요, 스스로가. 당당해집니다. 왜?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아주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그 강력한 힘에 빨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는 시간이 돼갖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되지만은요, 한번 오늘 미팅 끝나고 그래도 한번 1분짜리 사업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다음에 어떤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많이 하시면 돼요. 지금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어려움을 느끼실 분도 계시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소비로 풀면은요, 자꾸 상대가 위축이 됩니다. 요령은 뭐냐면 소비를 투자로 바꿔주세요. 투자로. 내가 더블에서 갖다가 8만 원 주고 산다? 이건 소비는 아깝지만은요, 투자로 바꿔주게 되면 8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8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근데 결국 우리가 투자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플랜을 강력하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강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절대 설득이나 해설로 가지 마시고요. 보여만 주시면 상대방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덮으세요, 일단. 덮고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그때는 상세하게 풀어줘도 돼요. 그때는 뭐 스폰서, 나 AP, 뭐 밀크 스토리 다 나와도 됩니다. 왜? 상대방이 궁금한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좀 아쉽지만요. 또 다음 미팅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국 분들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 시간에 미팅 있다 그러셔서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잡해졌잖아요.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의 환경을 가지고 저한테 아메이로 다가오셨다 그러면 사실 제가 더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오셔서 물론 그 상황에서는 제품 가짓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가 토요일 날 한 만난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모 크라운 사장님 집에서 홈파티를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가서 딱 느낀 거가 여기는 아메이 사업은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서민 아메이 우리는 서민 아메이인데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화려한 것 때문에 혹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본인하고 지나친 이질감 때문에 감히 못 가시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동철 사장님 말씀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 우리가 사실은 볼륨 업되고 크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 다른 거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하고 간단하게 해라.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걸 반복하면 열정이 나온다는 좀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박 박사, 박지원 사장님을 통해서 이번 달에 있는 이코노미스 안마그램을 슈아르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지연입니다. 11월부 이코노미스트 모두 받아보셨나요? 네. 다 받아보셨다고요? 아직 못 받아보셨다고요? 못 받아보신 분은 이제 잠시 후에 받으시면 되고, 받아보신 분은 이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든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표지 모델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인 백정숙, 김홍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이루셨는지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저분이 성공을 했는지 많은 사례들을 알아야지 아까 이제 1분 사업 설명 저도 오늘 말씀 듣고 지난번 거 1분 사업 설명 스크립트를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스토리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뭐니 해도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를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300년 번영한 경주 최부잣집 10대를 부자로 이렇게 사시면서 나중에는 모든 돈을 이제 대학을 짓는데 지금은 이제 영남대학교인데 대학을 짓는데 모두 다 기부한 정말 대단한 그런 부잣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한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그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백정숙 김홍기 사장님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사진을 찍어서 누가 스피커가 켜 있네요. 스피커 해제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행운, 한자로는 행운, 즉 다행행에 움직일 운, 운은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백정숙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는 아메이를 만난 건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그러나 어떤 행운도 그냥 찾아오진 않는다.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평생 술에 의존해 살았던 아버지로 인해 백정숙 사장의 성장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딸 자식은 상업고등학교 정도만 졸업시켜 시집 보내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었다. 부모님 몰래 인문계에 진학했고 길을 쓰고 공부해 대학에 입학했다. 다른 친구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때 백정숙 사장은 더 넓은 서울로 가기 위해 눈 한 번 팔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다. 은사의 추천으로 서울 무역회사에 취업한 다음에는 더 나은 스펙을 쌓기에 새벽반, 저녁반을 다니며
부전공이었던 일어를 공부했다. 덕분에 일본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도전이었다. 백정숙 사장은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백정숙 사장은 첫 번째 행운을 만났다. 일본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회 선배가 자신이 하던 보석 가게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통장에 직장에서 받았던 1년치 월급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쉬는 날도 없이 잠을 줄여가며 일했다. 한국과 일본을 며칠이 멀다고 오갔다. 서울행 밤 비행기를 탄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 지금의 스폰서인 미국인 그레그가 앉았다. 며칠 뒤 그가 보석 가게로 찾아왔다. 아티스트를 소개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있던 터라 아메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폰서는 일주일에 한 번쯤 들러 책이나 오디오를 전해주고 아메이 성공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책과 테이프를 읽거나 듣지도 않았지만 스폰서에게 미안도 하고 제품이 좋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미팅에 한 번 나갔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미팅이 끝날 때쯤 슬그머니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제스티키 챔피언, 대학 교수, 연구원, 직장인, 음악가 등 평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도 좋았지만 백정숙 사장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 그동안 봐온 일본인들이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알다시피 일본 사람은 남 피해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5년 가까이 살았지만 살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메이 미팅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아메이를 하면 국민석까지 변하는 것인지 궁금해졌고 아메이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메이 성공자들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고 성공했으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그러나 자신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다. 20대였던 터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우 23인 아가씨가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저 멋진 삶이 내 것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몇 번의 행운이 겹쳐 마침내 아메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행운은 물론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려 했던 간절함이 불러온 것이었다. 2년 8개월 동안 아메이에 대해 알아본 뒤 백정숙 사장은 잘 되고 있던 보석 가게를 단호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 백정숙 사장이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장거리 전화로 사업 설명을 들어왔던 김홍기 사장도 이내 합류했다. 인맥도 없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성실과 열정이라면 둘 다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들이었다. 평소 두 사람의 생활 신조는 초지일관이었다. 김홍기 백정숙 사장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처음에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성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두 사람은 늘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성공자들의 삶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 결과 2년 7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다. 김홍기 백정숙 사장은 파트너들에게 늘 강조한다. 아메이 사업에서는 능력도 스펙도 머리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처음에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은 누구나 성공할 것이라고. 김홍기 백정숙 사장은 처음에 자신들은 아메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메이와 함께하는 동안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 발휘되었고 아메이 안에서 나날이 성장했다. 아메이는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성공자로 만드는 사업인 것이다. 김홍기 백정숙 사장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자신들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꿈이라는 성공자들을 여러 만났다. 세상에서 만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 일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았다. 부자도 출세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 일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고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메이가 얼마나 좋으면 자신의 자식들이 아메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걸까 궁금했었다. 지금 김홍기 백정숙 사장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다. 모든 파트너와 A70에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아메이 안에서 자신들과 같은 자격으로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오던 대로 했더니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듯 앞으로도 한결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하든 못하든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아메이의 시스템은 반드시 모두를 성공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스폰서로 인해 만난 아메이는 두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후원해준 스폰서가 처음엔 싫은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평생의 은인이 되었다. 그처럼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평생 은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20여 년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더 열린 사람,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 게다가 평생에 내 편들을 여럿 얻었다.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 이제 꿈과 성취로 가르쳐주는 현역 선생님의 이제 아메이 스토리를 스토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이 부분이죠. 이번 해개년도 여행지가 어디라고 했죠? 싱가포르에 대한 그 여행지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매력적 여행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2012년도에 다이아몬드 여행지로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이 싱가포르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매일매일 상상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상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잘 모르시죠? 싱가포르는 17세기 말레이 반도로 이주해온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고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생활상의 역사가 되면서 다양성이 인정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할 한두 가지, 두세 가지로 표현할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알록달록함이라고 표현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곳 싱가포르 시트 갤러리. 예, 싱가포르에는 동일한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다양한 색채의 건물들이 여기 즐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갤러리가 이제 좀 추천해 볼 만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느 한 군데 꿈꾸세요. 머라이언 파크라고 해가지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싱가포르가 상징하는 머라이언상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찍은 사진은 모두가 엽서가 될 정도로 이 머라이언 파크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플라이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가 싱가포르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캡슐에 30명씩 타서 30분간 천천히 돌면서 이 돌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게 주롱 새공원. 새공원이에요. 새들이 많은 1만 마리가 넘는 새가 있는 주롱 새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대. 상공 200m 높이 도심 속 하늘정원이라 부르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찍고 계시죠? 리버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크루즈인데 그 싱가포르 전경을 한 40분 동안 타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센토사 섬이라고 해가지고 섬 하나 자체가 테마파크예요. 이 테마파크에서 뭐 호텔, 리조트, 자연박물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아쿠아룸, 뭐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섬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타닉 가든, 무려 41만 평의 1만 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가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꽂혀서 보실 건지 그 부분은 강하게 상상하시고 댓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회계연도 2022년도 우리 회계연도가 9월 달에 시작되었잖아요. 9월, 10월 벌써 2달 지났고 3개월째인데 이걸 이제 2022년도 회계연도에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핵심 전략을 본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만 하면은 리치 디보스 회장은 바로 그 순간에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Just right now. act.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aim,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act,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꼭 내 걸로 만들어라는 성취. A, a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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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메이 2021년도 이렇게 아메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뒀고요. 이제 보상적인 면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 게 이번 회계연도 2021년 회계연도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후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보내온 것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브론즈 핀입니다. 브론즈 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이의 핵심 가치. 아메이의 6가지 핵심 가치. 우리 모든 많은 리더들이 얘기를 하시고 특히 이동철 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빅 리더일수록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메이 사업의 핵심 가치 6밸류 뭐예요? 성취, 책임과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가치 존중, 자유기업가 정신. 2자, 3자, 4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취죠. 성취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1000만 PB를 해서 결국 세 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25150입니다. 5150. 여기에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성취는 25150이다. 25150이 뭐야? 여기 나왔죠? 매월 신규 회원 5명, 구매자 15명, 네트워크 50명 최소. 여기에서 우리 그룹이 외치고 있는 1인당 사업을 하시는 1인당 1년에 50명 신규 회원 중에 이게 적합하겠죠? 신규 회원 5명.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팀워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에 심하영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게 팀워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책임감과 팀워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십, 함께, 팀워크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저 혼자는 안 되고 함께라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파트너십은 함께를 표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뭐니 해도 잠깐의 그 속임은 조금의 이득을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오랫동안 이득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큰 손해로 사람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키워드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한국 아메이 30년, 글로벌 아메이의 60년 이상 오직 정직과 신뢰로만 지켜왔고요. 아메이는 5번째 키워드는 개인가치 존중입니다. 개인가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업자, 소비자들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아까 이제 이종도 사장님도 잠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업은 자유기업가, 내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초집중해서 이루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어쩌면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자유기업가 정신이 그 부분에서 또 가장 강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핵심적인 거 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똑순입니다. 똑순이라고. 시간 잘 맞췄죠? 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팀이 계속 크라운 이상 사장님만 초대하네요. 심하영 사장님을 초대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왕 스폰서님이신 이동채 사장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그 분당 5리에서 모일 수 있는 리더분들과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 중에 가장 강조한 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를 한번 제가 그 심하영 사장님의 그 내용을 제가 노트 정리를 한 거를 오늘 항상 최상근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은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글씨밖에 없지만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화면 공 한번 어떻게 보면 이동채 사장님하고도 겹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동채 사장님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사인하신 분도 어디를 갈 수 있냐면 A65에 직쿠라 그러더라고. 지중해 크루즈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대물림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자기 주변에 셀러리맨이 많으면 대부분의 뭐 형부라든가 이모부라든가 고모가 셀러리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노순백 원장님 주변에는 뭐 의사 선생님이 많잖아요. 형제분 중에 3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이런 것처럼 물림이라는 게 그냥 돈만 물려가는 게 아니라 사고라든가 분위기, 애모스피어, 공기도 물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대물림이 가난이라고 했는데 그 가난의 표현을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물질의 결핍, 그 다음에 기회의 결여,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내적 결핍까지를 가난이라고 하는데 아메이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꿈. 2자로 말하면 희망. 3자로 말하면 가능성. 4자로 말하면 할 수 있다. 한번 제가 오늘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쇼도 훈련을 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이분은 개척하고 접고 다른 일 하시면서 예배 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아메를 해보셨다고 15년 전에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한테 S나 AP 중에 누가 보너스가 제일 많냐고 했을 때 이분이 무슨 말 했냐면 다 똑같아요. S나 AP가 다 똑같은데 본인이 아메에서 강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S라고 하는 분은 봤지만 S나 AP가 똑같다고 하시는 분은 또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아메이를 이걸 얘기하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본인이 시간 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꿈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의 구성 요소도 똑같다는 거죠. 도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메의 성공 요소하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그래서 이분이 뉴핀에 도전할 때 도전은 계속되는 거죠. 오늘도 도전이고 이번 달도 도전이고 올 해계년도 도전이고 A65도 도전이고 A70도 도전이지만 도전은 결국 본인한테 전쟁을 거는 것이 되는 거죠. 벽은 장애지만 눕혀버리면 다리가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장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리테일하면 반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케팅을 설명하면 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장애가 나타났다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 되는 거죠. 마음을 먹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믿음은 믿으려고 할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미치지 말고 팀이 함께 미치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엔진은 뜨거워서 달리는 게 아니라 달려야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리더 사장님들한테 또는 저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리셋하자. 그래서 목표에 정조준하자.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동철 사장님이 30분 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30분 전에 오늘 켜놨거든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했더니 30분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3개월이면 SP 가고 뭐 3년이면 다 다이아몬드로 갔는데 왜 요즘은 3년에 SP를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메이 목표뿐만이 아니라 노는 목표도 있고 뭐 취미 목표도 있고 운동 목표도 있고 너무 많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정조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리스타트, 익숙하면서 새로움으로 간다는 거죠.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뭉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머피의 성공 방법 100가지에서도 나오거든요. 본인의 꿈에 뭉클하면 시간이 가면 이루어진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리모델링, 내 네트워크를 보수한다. 제가 제 네트워크를 보수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스케줄을 바꿔서 루틴한 스케줄 하나를 빼고 제가 오늘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보수하기로 한 거예요. 제 네트워크.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건 좀 기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동철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탱크화를 하는데 탱크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탱크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내 네트워크 확장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책 읽고 CD 듣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마케팅하고 리테일하고 우리 15에서 20명 소비자 만들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쇼더 플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중에 우리가 아메에서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만났으면 뭘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큐를 만들자. 건강한 볼륨을 만들자.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거는 우리들이 했던 거예요.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 가입을 초집중하자. 그래서 1인당 저도 그래서 이번 달에 신규 회원을 두 명을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도 내가 올 해개년도까지 신규 회원을 50명을 나부터 만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사장님 그룹에서 50명을 만들고 정태욱 사장님 그룹에서 50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태욱 사장님이 지금부터 올 해개년 끝나는 데까지 신규 회원을 50명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에 나와서 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우리 회원이 5 곱하기 5 250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하려고 오늘 그분 신규 회원 만들었고 그분의 스폰서도 제품만 쓰셨던 분이어서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신규 회원 만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STP에 초집중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가 되지만
마케팅을 듣고 그 마케팅 동그라미 안에 본인이 들어가는 상상을 하지 않는 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쇼더 플랜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어쩌면 쇼더 플랜 안 할 때보다 저항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3명 내지 6명 친구 찾기 게임인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하지 않고 야 아메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제품 쓴다는 거죠. 그리고 탱과를 미친 탱과를 해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나, 누구한테 쇼더 플랜 했나 한번 보자는 거죠. SOP, 응? 그 다음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초집중하자. 되도록이면 이것을 올 초로 밀자. 만약에 내 네트워크에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하시는 분이 20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5일 안에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달에 SP 도전 안 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나 SOP가 20일, 25일이기 때문에 매출이 밑에서 700, 800이 돼도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 초로 25일이면 20일로 땡겨보고 그분을 그 다음 달에는 15일로 땡기고 그분을 그 다음 달에는 10일로 땡기고 그분을 그 다음 달 5일로 땡겨서 5일에서 10일 안에 모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SOP가 끝나게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파부빌. 부파부빌에 누구든지 부파부빌 하자는 거죠. 신규로 만들고 6% 하시는 분, 6% 스폰서 그분들도 부파를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정말 이번 달에 나는 내 파트너를 몇 명을 부파를 만들었나, 새로운 부파는 있나, 새로운 부빌은 내 네트워크에 있나, 건강한 큐 만드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세력에 집중하자. 응? 우리가 접시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력을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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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집중. 그 중에 부파부빌, 세력. 그래야 A65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팀웍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그 2인 삼각 경기를 비디오 보여주셨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믿는다? 99% 믿는 게 아니라 가이더를 100% 믿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그죠? 아메이를 믿고 회사를 믿고 한번 우리가 팀워크에 목숨 걸고 한번 멋지게 해내보자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꿈을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거. 그거는 믿자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성장하는 순간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분명히 살다 보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점을 남한테 찾으려고 하면 그분은 늦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이 중요성을 아는 순간. 어쩌면 똑같이 하는데 우리 집신 만들 때 아빠 거는 너무나 잘 팔리는데 아들 게 안 팔렸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본인은 더 젊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아버지 거는 너무나 장애 갖고 가면 잘 팔리는데 왜 내게 안 팔리나. 아버지 그 비법이 뭐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만들어 놓고 털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아들은 튼튼하지만 털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아버지 것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작은 디테일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열등감이 동기부여가 되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최고의 기쁨인 것. 여기에 서정희 사장님이 계시는데 서정희 사장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우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다음에 아메이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도왔을 때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패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게 진짜 문제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공만 하려고 하면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실수의 탑이 높아질수록 성공이 가까워졌다.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승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이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죠.
루틴한 업무, 지루한 싸움에서 끝까지 가는 거죠. 본인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너그럽죠. 근데 대부분 타인한테는 엄청 좁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한테는 엄청 너그러우면 성공하고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도전이잖아요. 그죠? 제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여기 있는 리더분들이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뭐가 부족할까? 뭘 더 채워야 될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왜 내가 쇼도 플랜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지나치게 건방지게 현실 점검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 저분이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나는 왼쪽 다리를 긁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터널은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터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많았거든요. 근데 터널은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지름길을 선물하기 위한 게 터널이라는 거죠. 터널의 끝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를 터널을 지나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암의 함정 뭐냐면 미룰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 오늘 아니고 내일. 올해 개년도가 아니고 내년의 개년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 달이어야 되고 올해여야 되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처럼 SP가 가려고 하면 1의 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플래티늄이 가려고 하면 플래티늄의 1의 양이 있고 에메랄드가 되려고 하면 에메랄드 양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다이아몬드 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그거 빼고 나만 첩경을 찾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 올해 개년도 한 싱가포르 10명 가보자. A65에 10명 가자. A70에 10명 가자. A65에 직후에 10명이 간다는 거는 그분의 그룹에 3조 이상이 리더십을 간다는 의미인 거고 라스베가스에 10명이 간다는 A70에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 그룹에 적어도 6명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리더십 세미나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텐텐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 해개년도 각자가 신규 회원 한번 50명 만들어보자. 그래서 매달 우리 다음 달에 시작할 때 지난달 제가 신규 회원을 몇 명 만들었고 총은 몇 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해보자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금요일 날 얘기했고 또 리더 사장님들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할 거 지금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켜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번 5분 스피치하면 그래야 화면을 안 끌 것 같아서 제가 5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안심하는 눈빛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제가 스피치 안 하는 꼴을 못 봐서 꼭 시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